아, 내일 진짜 출근하기 싫다. 일요일 저녁에 거실에서 TV를 보던 민식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식이 다니는 회사는 월요일 아침마다 주간 회의를 한다. 여느 회사나 다 그렇겠지만 회의를 하면 잘했다는 칭찬보다는 실적에 대한 질책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는데 신입사원인 민식은 그럴 때마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런 이유로 민식은 일요일 점심부터 월요일에 대한 걱정으로 연달아 한숨을 내쉬었고 재미있는 예능 프로를 보면서도 울상을 지었다. 저녁이 되자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고 민식은 마당에서 줄담배를 피우며 신이 있다면 내일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다. 바로 그때 거실에 있는 집 전화가 울렸고 부엌에 있는 엄마가 황급히 달려가 전화를 받았다. 내 나이 때는 대부분 휴대폰을 쓰기 때문에 집으로 전화가 오는 일은 거의 없고 가끔 오는 집 전화는 대부분 부모님에게 오는 편이다. 네, 여보세요? 그런데 전화기를 들고 있던 어머니가 갑자기 허물어지듯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엄마 왜 그래? 민식아, 시골 외할아버지가 시골에 있는 큰 외삼촌에게서 걸려온 외할아버지의 부음을 알리는 전화에 어머니는 바닥에 얼굴을 묻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민식은 어머니를 부축해 안방 침대로 데려갔고 외출 중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의 소식을 알렸다. 네,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먼저 내려갈 테니까 빨리 오세요. 민식은 어머니를 달랜 후 방으로 들어가서 한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정장을 꺼냈다. 2년 전 친구 아버지의 장례식장에 입고 간 후로는 단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었다. 아, 살이 좀 쪘나? 어째 꽉 끼네. 민식은 콧노래를 부르며 검정색 넥타이를 맸다. 내일은 월요일이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덕분에 5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활짝 웃고 있었다. 학생, 어이 학생, 일어나. 종점이야 여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이런 젠장, 또 종점이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시간 전에 나는 군복무 중 휴가를 나온 친구와 신촌에서 술을 마셨다. 간만에 마시는 술이라 그런지 입에 착착 달라붙었다. 그러고 나서 2차까지 간 기억은 나는데 근데 빌어먹을. 학생, 내릴게요. 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겨우 버스에서 내렸다. 버스 기사님은 내가 내리자마자 매몰차게 버스 문을 잠근 뒤 가버렸고 종점에 불이 켜진 버스는 단 한 대도 없었다. 아, 돈도 없는데 택시비 왕창 깨지게 생겼네. 집이 일산이라 종종 버스에서 잠들어 종점까지 간 적이 있는데 종점은 대부분 파주나 고양시 외곽에 있었다. 아, 여기서 집까지 가려면 적어도 4만 원 이상 나올 텐데. 우선 내가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기 위해 터덜터덜 도로변으로 걸어 나왔다. 도로 주변으로 불 꺼진 상점들이 드문드문 보였고 다시 뒤를 돌아서 버스 종점 건물을 바라보니 시외버스 터미널을 한 간판이 달려 있었다. 신기하게도 이곳은 버스 종점과 시외버스 터미널을 같이 쓰는 건물인 듯 했는데 여지껏 처음 보는 곳이었다. 그런데
강화 시외버스 터미널? 저게 뭐야?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신촌에서 강화까지 왔단 말인가. 강화는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살던 곳이라 어릴 때 종종 가곤 했었는데 성인이 된 후로는 발길이 뜸해졌다. 아, 미치겠다. 집 가기는 글렀네, 씨. 정말 오늘은 이도저도 못하고 외박할 처지가 돼버렸다. 난 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응? 안 받네. 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다. 엄마, 나 지금 강화에 있어. 버스 타고 졸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렇게 문자를 보내고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문자가 왔다. 아이고, 이 웬수야. 집에 조심히 와, 아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의 문자. 나는 답장을 보낸 후 다시 길을 걸어갔다. 한참 동안을 앞만 보며 걷던 나는 무언가를 깨닫고 황급히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닌 한 달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의 휴대폰은 주모원에 있는 어머니의 유골함에 함께 넣어두었고 번호는 아직 해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엄마. 엄마. 난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껴 울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보고 싶다. 얼마 전에 일 때문에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 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문득 학창시절 이야기가 떠올랐다.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데 당시 우리 옆반이었던 2반에는 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가 있었다. 이 아이를 A라고 하겠다. 2반 전체 아이들이 무슨 이유에선지 유독 A만을 따돌리고 괴롭혔던 것이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A를 속옷까지 강제로 벗겨서 복도를 뛰어다니게 했고 화장실에 가둔 뒤 위에서 물을 뿌려대기도 했다. A에게서 돈을 뜯어냈단 말도 들었지만 그건 직접 보진 못했으니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반 전원이 A를 따돌리는 것에 암묵적으로 동참한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이었는지 이 반 녀석들은 묘하게 사이가 좋았다. 꼭 같은 반 아이들끼리 똘똘 뭉쳐다니는 느낌이랄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 녀석들도 자기 반 이야기는 절대로 하려 하지 않았고 거기다가 담임 선생님까지 아이들의 그런 행동을 못 본 척 방관했다. A는 여름방학이 끝나자마자 집에서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런데 그 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학이 끝나고 9월에 열린 사생대회에서 이반 아이 하나가 호소에 빠져 익사했는데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거나 투신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가 나오기까지 했다. 심지어 행방불명 상태로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은 아이도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무려 2달 사이에 그것도 입안에서 연이어 일어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해 12월 초에는 이반 담임 선생님이 목을 메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상황이 이쯤 되니까 죽은 A의 영혼이 원한을 품고 저지른 짓이라는 그런 소문이 퍼져나갔다. 이반 옆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캐리커처가 붙어 있었는데 그 위에 페인트로 X자가 쳐져 있었던 일도 있었다. 결국 이반 아이들은 겁을 먹고 하나둘 전학을 갔고 그 반은 졸업을 하기 전에 폐쇄되어 모두 다른 반으로 배정되었다.
따돌림을 당해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던 A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던 아이였는데 A가 그렇게 되자 나중엔 그 어머니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아마도 하나뿐인 아들이 고통스럽고 억울하게 죽은 것을 견디지 못했던 것 같다. 학교에서는 문제의 입안 주변을 회반죽과 페인트로 덧칠한 뒤 불재를 들였다고 한다. 당시 정신 이상이 와서 병원에 입원한 이반 녀석은 아직까지 그곳에 있다. 내가 살면서 유일하게 가까이에서 겪은 무서운 경험이었다.